내가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건강한 충돌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가져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안녕하세요. 고요하게 품는 질문 유보라입니다. 저희 고요하게 품는 질문은 각자가 가진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 하나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아름님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매거진 에디터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마케팅 쪽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브랜드 매거진 만드는 일도 했었고, 현재는 좀 쉬고 있는 상태고, 아마 곧 들어갈 회사가 있어서 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컨텐츠를 만드는 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던 거네요. 사실 또 아름님과 저는 구면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아름님이 이제 또 저를 인터뷰해 주시는 또 섭외를 해주셔서 한번 뵌 적이 있고, 오늘은 또 반대로 아름님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아름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받았고, 그 질문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 내용을 살짝 읽어보면,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큰 질문이었고, 되게 길게 또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오래전에 아름님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보고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셨다고 써주시면서, 그 당시에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뭔가 너무 뭐랄까요? 나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와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어떤 좀 틀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던 게 제가 한 22살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한창 왜 20대 초반에는 이제 오히려 그때 더 자아가 약간 좀 커지면서 주변에서도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도 얘기도 해주고, 뭔가 너 자신을 좀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듣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제가 되게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었고, 그래서 그 말들이 저한테는 엄청 좀 좋게 다가왔었고, 저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던 찰나였는데, 근데 갑자기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왜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제가 20대 초반 때와 달리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말은 너무 자기 안에만 갇히지 말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주변만 알잖아요. 맞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네.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내 세계에 갇히는 것? 어쩌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한 얘기 같잖아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왠지 내 세계를 잘 구축해놓고 네. 그 안에서 내 세계를 사랑하면서 네. 마치 나를 사랑하면서 잘 살 것 같은 어떤 환상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좀 의외의 문장을 만났을 때 나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혹시 잘못됐나? 아니면 네. 내 세계에 너무 빠져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어떤 문장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넘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왜 아름님에게는 그 문장이 네. 잊혀지지 않고 계속 좀 마음에 남는 문장이었을까? 모두에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시선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유독 아름님에게는 그 문장이 잊혀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아마도 제가 약간 성향 자체가 사람들이랑 지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나만 뭔가 편하고 나의 그거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네. 나는 왜 저런 선택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게 되게 저 사람이어서 한 선택들을 나는 그냥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나한테서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의 선택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하신 이야기가 아름님을 설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단서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 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잘 이해하고 좀 너무 버겁지 않게 잘 수용하고 지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장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너무 나의 안에 갇혀서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 문장이 오래도록 떠오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장면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름님 스스로 내가 내 세계에 좀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 안의 시각으로만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강렬하게 느낀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되게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고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겠는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냥 표면만 봤을 때는 저거 나한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친구를 그렇다고 해서 너 이거 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좀 너가 하는 방법을 나도 알고 싶어 라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그 친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뭔가 어쨌든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 자체는 내가 끌고 가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서 같이 일하는 이 친구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선배들이랑 일할 때 즐거웠던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을 이 친구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혹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즐거운 환경에서 너무 제가 찔렀나요? 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됐던 적도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 번은 그 친구랑 저랑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거 내 프로젝트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근데 저는 제 마음하고 똑같이 움직여주길 바랬던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냥 어련히 내 마음과 같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잘 말을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그냥 참고만 있다 나중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도 상처받고 네. 저도 상처가 되고 저도 나중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친구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일을 접근해서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과업들을 주어줬어야 됐는데 네. 그걸 내가 못했구나라는 생각? 그게 되게 신기하게 네. 그 아름님이 공감에 대한 내용도 질문에 적어주셨는데 되게 연결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적어주셨었냐면 살다 보면 저는 공감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공감은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저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은 어디까지나 나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이라 나였다면 이라는 논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이 내용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아름님은 타인을 진정으로 잘 이해한다는 건 뭘까? 네. 이 질문을 계속 품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것도 내가 모르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속마음을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거에 사실은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알고 싶다? 네. 더 이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인간의 좀 아름다운 측면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해요. 타인을 이해해보고 싶다. 왜냐면 안 되잖아요. 잘 어렵고. 맞아요. 왜냐면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타인의 삶을 다 경험하거나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름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늘 숙제 중에 하나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름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받았던 공감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제가 한 번은 되게 좋은 조건에 뭔가 그 회사에서 들어오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끝끝내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너무 스스로 좀,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아르마, 네가 살아온 삶은 그런 삶이야. 나였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지만, 너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공감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나를 그냥 나여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름님이 생각하는 되게 잘 공감받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줬던 경험? 맞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를 둔 거를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궁극의 사랑인 것 같기도 해요.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싶잖아요. 심지어 좋은 평가도. 맞아요. 뭐 멋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막 내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하는 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맞아요. 부정적인 평가는 정말 수시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도 하고, 근데 어떤 타인이 나를 평가하지 않고, 너야 그냥 너여서 괜찮았어 라고 말해준다는 거는 거의 뭐 아가페급. 맞아요. 근데 그게 또 강렬히 기억이 남아있었다고 하신다면 와, 되게 그거 좋은 공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그런 공감을 해준 적이 있나?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항상 제가 일기를 매일 아침마다 쓰는데 어쩜 그렇게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고 날카로운 비평이 쏟아지나요? 어제도 놀았다, 어제도 누워만 있었다, 이러면서 그냥 눈에서 살기가 약간 스스로에 대해 너무 박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 그냥 쓰기 싫은데 왜 맨날 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는데 뭐하러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름님 친구의 일기를 본다고 생각하고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내가 만약 친구한테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여전히 잘 되진 않아요. 항상 생각은 하는데 좀 어렵다?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자면 약간 저는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 독립을 했다라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른이 됐다. 이제 내가 사는 집도 내가 대출받아서 구했고 나름 성인으로서 꽤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쯤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집단 상담 비슷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타인에게 의존적인 영역 막 정서적으로 너무 독립이 안 돼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와, 내가 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이만큼도 모르고 과연 독립된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내가 나를 너무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자꾸만 어떤 편협적인 혹은 편애하면서 어떤 영역에 나만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나에게 공감을 보내주는 거 네. 너는 이 모양이어서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 너무 안 해준다는 것도 서서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알게 된다고 해서 막 갑자기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던 네. 것 같고 내가 나한테 가혹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조금씩 한 번씩 이제 연습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혼자 있을 때 나한테 그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 나름의 나를 위한 최선을 다했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해주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신기하게 타인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생에서 네. 가장 놀라운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생각했어요. 단계가 있는 거 아닐까? 나에게 그런 공감을 보내주는 네. 연습을 해야 네. 타인에게도 되는구나. 근데 타인에게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아까 아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 지내보고 싶어서 막 애는 쓰지만 네. 잘 안 되거나 막 엉뚱한데 폭발이 되거나 하는 것은 혹시 나랑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굳이 단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나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꽤 괜찮은 나 이 연습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한테 되게 평가가 박한 타입이어서 그냥 내가 뭐 이렇지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사는데 네. 주변에서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렇지 않아 라고. 네. 근데 아니야 나 그래 라고 그냥 스스로 계속 비난하는 기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 자신한테는 공감해 줄 줄 몰랐던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뭐 부끄럽지만 저도 막 그런 저와의 어떤 관계 회복 같은 걸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타인과의 관계에 애를 쓰려는 에너지를 좀 줄였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를 돌보는데 먼저 좀 많은 힘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 시기엔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제일 주요했던 감정은 제가 좀 안쓰럽다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를 안쓰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안쓰럽다고 생각하면 뭐 잘못 해석하면 내가 불쌍하다던가 내가 좀 안 됐다던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약간 잘못된 자기 연민 같은 걸로 점철될까봐 두려워서 안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엉뚱하게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를 과장해서 포장하려고 한다거나 너 좀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한다거나 너무 지금 치욕스러운 고백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네.
진짜 아름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또 굉장히 과장해서 저를 네. 몰아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연습이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나와의 관계 회복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집중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혼내고 있지? 뭐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졌고 막 가슴 아픈 말들이었죠. 정말 무서운 비수가 꽂힌 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문득 아름님에게 그 진한 공감을 해준 그 친구는 네. 아마도 그 연습을 꽤 오랫동안 혼자 해왔거나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네. 아름님에게 그 얘기가 나왔던 거지. 네. 그 얘기를 타인한테 해준다는 건 그 앞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거 선택했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냥 네.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좀 당당하지? 라고 그거를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걸 해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 나를 안다는 거를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의 그냥 너 이 정도인 사람이야. 이거를 객관적으로 봐. 이게 나를 안다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네. 좀 무서운데요. 주제 파악도 못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사실은 냉철하게 나를 봐야 되는 시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네. 좀 나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로 사용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 필요하지만 반대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냉철하게 보는 대신 진짜 내 옆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좀 공감을 던져줄 수 있는 나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추가 무거워져 있으면 그냥 채찍만 있는 느낌이랄까요? 계속 맞아요. 앞으로 나가! 네. 왜 못 나가? 약간 이런 느낌에 나만 있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태라면 타인에게 공감해주는 건 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름님이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공감을 해보려고 애쓰는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그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내가 마음을 좀 내어줄 수 있는 물이 차 있는 컵이 있는데 그 물이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또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물이 다 비어 있는데 일단은 그걸 다 채워야 나한테도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비어있는 채로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했으니 물이 없을 뿐더러 이게 너무 고갈이 돼서 폭발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도저히 못 참겠다 못해 나 이거 못하겠어 네. 더 이상 네.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물을 잘 채워주려면 일단은 내가 나와의 관계의 포인트 정립이 꽤 돼 있는 상태여야 네. 좀 너도 나눠주고 그래 맞아요. 저 상황에 앉아보니까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도 좀 힘들긴 하겠다라는 약간의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네. 공간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나와의 관계에서의 포인트 정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가
거가 좀 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나눴던 대화 중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아름님 스스로 나는 관계가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내가 나한테 되게 잘 대해줬던 경험 중에 떠오르는 것도 혹시 있으신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리가 나를 위해서만 만드는 거고, 네. 나를 먹이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요리를 하면 좀 날 대접해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요리를 하면 그 요리 준비하는 과정, 맞아요. 시간, 먹는 시간까지도 다 나를 위한 시간이고 되게 길잖아요. 따지고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 은근히 이제 내가 포인트 정립을 좀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삶에 좀 많아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자각되는 거, 그 시간이. 아, 지금 나한테 잘 대해주고 있다. 네. 포인트 정립 잘 하고 있다. 이거를 약간 자각하면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듯 할 수도 있잖아요. 늘 네. 하던 일이니까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지금 하루 중 24시간 중에 예를 들면 한 2시간 정도 네. 엄청나게 나를 잘 대해주고 있다. 네. 되게 기분 좋다. 이거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또 나랑 친해지고 좀 있는 그대로 나와 보내는 시간이 꽤 편하고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네. 보라님이 하는 일 중에 네. 휴식법 찾는 네, 네, 일 네, 같은 네. 걸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나한테 맞는 휴식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요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하던 때는. 네. 근데 그걸 못 찾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휴식이란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누워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돌보는 데 투자해야 되는 게 휴식 시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엔 약간 내가 나랑 보내는 시간? 네. 이걸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휴식이라는 단어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결국에 그냥 전체로 놓고 보면 네. 그냥 삶의 시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시간엔 타인과 보내는 시간, 일하는 시간, 어떤 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랑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잘 대접하면서 지내줄 건가를 결정하는 일이 포인트 정립에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독 내가 싫고 네. 좌절스럽고 그냥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약간 어려움에 빠진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나를 잘 도와줄 건가? 이것도 포인트 정립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나를 엄청 혼내면 다 깎이는 맞아요. 다시 그 물잔이 다 비워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방식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름님에게 혹시 그래도 좀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을 때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됐었다라고 떠오르는 어떤 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그냥 되게 부딪히는 거 말고는 네.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내가 넘겨야 되는 것 그냥 앉아서 해 라고 그냥 이겨내 이렇게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넘어가지?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뭐 네. 예를 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에 나올 것 같은 네. 대답이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간단한 하우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 중요한 나에 대한 해법이라서 네. 거의 내 생을 걸고 찾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네. 다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네.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여전히 찾는 중이고 저를 떠올려 보면 몇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일단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 혼자서 걸으면서 그걸 좀 생각을 해요. 우선은. 왜냐면 이게 이제 막 타인하고 대화할 때 그냥 발화가 먼저 돼버리면 네. 약간 타인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막 걷든 아니면 샤워할 때 혼자서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생각을 하던 잠깐이라도 뭔가 정비하거나 혼자 있을 시간에 이거 뭐였지? 왜 이렇게 괴롭지? 힘들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약간 그래서 그 엄청난 어떤 힘듦과 화와 두려움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지게 됐을 때 네.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해요. 저도 관계가 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관계지향적이 아닌 분들은 또 이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좀 믿을 만한 사람 아까 이제 아름이 얘기하셨죠. 네. 좀 믿을 만한 친구 뭐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 어려움을 좀 털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신기하게 좀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안에만 너무 두고 있을 땐 너무 의문스럽고 맞아, 크고 막 되게 막 어떤 고난이 나한테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 한 발짝 요만큼만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약간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나를 잘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에이. 아까 아름님이 얘기한 그게 너야. 근데 괜찮아. 또 넌 그 다음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하고 짧게라도 이 대화를 하면 저는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래도 안 괜찮아지면 저는 그때는 좀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네. 그 어떤 타인이 해줬던 응원의 에너지도 좀 한 방울 넣고 네. 제가 했던 고민의 어떤 질문이나 실마리도 네. 넣고 해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써보면 네. 그러면 또 약간 또 살짝 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자주 활용해 보려고 해요. 늘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이제 뭐 한없이 네. 그냥 바닥을 칠 때도 있는데 네. 때때로 그게 잘 먹힐 때가 있어서 네. 한 번 잘 되니까 요거 해봐야겠다 네. 해서 그렇게 약간 저만의 루틴으로 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막 다 덮어놓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거 한 몇 시간 내내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약간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맛있는 간식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 두면서 네. 막 약간 좀 뭐랄까요 한량처럼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망가지면서 노는 거 있죠. 약간 네. 오늘 나 쓰레기 모드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한나절 정도 보내고 나면 뭔가 탁 바닥을 찍는 것 같으면서 기운이 살짝 다시 날 때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간 이렇게 찝찝이처럼 저를 살짝 도와주는 네. 단계로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때도 있어서 뭔가 그런 나만의 방법들을 좀 연습해보는 게 네. 포인트 정립에 꽤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 힘든데 나를 기다려줬어. 내가 꽤 멋있는걸? 뭐야 이렇게 어른스럽게 네.
내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나를 좀 기다려줬다고? 네. 꽤 멋있는 걸? 하면 이제 마구마구 포인트가 막 딱딱딱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또 아름님의 만의 방식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맞아요. 단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 아름님한테 잘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거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들으면서 되게 저는 단계별로 뭘 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괜찮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걸 되게 그냥 뚫고 나가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나도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좀 풀리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일기를 쓰는 방법도 정말 풀릴 때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일기만 써서 이거 다 풀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여기까지밖에는 효용성이 없었던 방법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풀리는데 분명히 단계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복잡 다단한 사람이니까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한의원도 가보고 괜히 영양제도 추가해보고 좀 낮잠도 더 많이 자게 해주고,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 나를 돕는 것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나아져. 다양하게 해보는 그 시도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그게 참 나와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일 같고, 자기 자신과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타인을 진짜로 공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 모두 사실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 혹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어떻게 나랑 관계 맺고 있느냐를 아주 좋은 토대 위에 건강하게 잘 쌓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어쩌면 신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름님의 질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름님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중인 것 같다. 그런데 때때로 나를 잘 믿어주거나 좋아하는 게 때때로 잘 안 돼서 고군분투 중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스스로를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전 되게 제가 많이 뭔가 저 스스로를 되게 잘 토닥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그냥 타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으로 도피했던 건 아닌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래서 막 타인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렬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나랑 너무 잘 지내고 싶다, 그 마음이 강한 나라는 걸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어떤 건강한 충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과.
제가 제일 못하는 그리고 그게 네. 나와의 관계의 신뢰가 쌓이면 저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랑 관계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타인과의 관계까지 막 내가 건드리면 너무 두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막 네. 이것까지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네. 이건 무너졌지만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든 잘 쌓아 올려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 토대가 되게 튼튼하면 맞아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정말 안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이게 나 자신을 한번 깊게 이해해 본 사람은 타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감히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만 네. 조금 더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나를 너무 평소에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이 얘기할 때도 속으로 의도가 있을 거야. 저거 아주 그냥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평가나 네. 비판적인 네.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건강한 공감이라는 건 때로는 건강한 충돌을 감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무턱대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보기 전에 내 마음에서 무언가 일렁인다면 이해하려고 하는 척을 멈춰본다던가 그리고 굳이 이해한다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해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보기도 한다거나 근데 그것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런 건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관계가 네.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공감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름님이 가지고 오신 공감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저도 막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공감이라는 건 뭘까? 그리고 상대랑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그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진심이면 그 말을 해보는 거 아니라면 때로 멈춰보거나 내 의견을 솔직하게 한번 네. 던져보는 거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너무 무리하거나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지 않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삐뚤빼뚤하게 우리가 연습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냥 지금 이 대화 들으면서 네.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이 그냥 떠올랐는데 네. 그 자비에 돌란의 영화 중에 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네. 어머니가 난 너를 이해 못해 하지만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여서 네.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는 온전한 것만 찾았던 것 같아요. 난 너를 이해 못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인과 잘 지낸다는 건 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네. 잘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네.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아닐 때도 네. 약간 이해하는 것처럼 네.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진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나와의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내 자신에게조차도
정말 나는 이 부분이 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네. 하지만 사랑해 보려고 할 거야. 네. 라는 시도 자체가 그냥 의미 있는 거 아닐까. 거기서부터 정말 공감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 아까 그 건강한 충돌이라는 네.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를 생각을 못했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건강한 충돌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가져야 돼. 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막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맞아요. 특히나 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게 나와의 관계가 조금만 좋아져도 마음이 네.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자꾸 내 시선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면 이 영역에 쓸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가서 나를 좋아하는데 많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저절로 타인에게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네. 더 쉬운 말로 포인트 정립을 네. 잘 하기 위해서 아름님의 에너지를 아름님에게 향하도록 네. 더 많이 쓰시기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질문과 화두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아름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사실 엄청 긴장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고 그게 되게 대화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대화를 했다. 그리고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대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아름님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을 사실 저도 오랫동안 품어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는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아름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저 스스로 혼자서 아름님에게 내적 친밀감을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저도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좋은 대화로 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